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드디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인턴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약 10일 뒤에 면접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인턴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약 206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시면서 주 5일제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공채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수 인턴만 되셔도 공채에서 서류가 면제가 이렇게 되고요. 탁월 인턴이 되신다고 하면 서류 면제뿐만 아니라 필기 3%의 가산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실 때 탁월 인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면접 인원을 보면 서울권, 인천, 경기, 대구, 경남, 세종 등등 다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사무나 기술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꼭 무조건 기술로만 가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LH 선호도를 볼 수 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줄고 있죠. 서류 전형에서의 불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따지면 아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자소서만 잘 쓰시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이 LH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기업 인턴 경험이 없었던 또 정량적인 요소가 다소 아직 미흡했던 분이라고 하면 자소서 전쟁이라고 불리는 LH 청년 인턴을 꼭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분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합격률은 높은 편입니다. 제가 많은 합격 자소서를 보는 입장에서 사무와 기술의 자소서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내시면 되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2배수 기준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면접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기반으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근데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에 합격을 한들 내가 생각을 많이 했던 내용을 자소서에 담아 두셔야 면접 때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면접을 감안한 내용을 작성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소서를 미리 보게 되면 작년 기준과 재작년 하반기의 자소서 항목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자소서로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에 나올 내용은 항상 지원 동기, 지원 포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체험형 인턴을 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LH에 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여러분께 무난하게 목표를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LH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당연히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홈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보신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지역에 어떤 공고들이 지금 나올 예정인지 이런 점들을 참고로 보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과거에 LH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 특히 행복주택을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료가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든지 이런 점들도 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객 편의를 이루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각각의 이 해당하는 가이드는 루멘 블로그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 항목이 바뀌게 되면 가이드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지원 포부 그리고 경험 및 경력 활동 이런 점들은 앞부분에 배치가 되고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만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의 설립 목적과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 이런 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LH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최대한 일치하여 함께 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과연 인턴 6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두셔야 지원 동기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 번씩은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역할들을 우리 공사가 하는구나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기업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갈등, 공동의 목표를 수행했던 사례들, 그리고 협업 마인드, 팀워크 이런 점들을 묻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지지 않는 직업 윤리가 있죠. 공동체 윤리라고 해서 내가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재를 작성을 해라 많이 묻습니다. 과거에 LH가 이미지가 한 번에 추락했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윤리 사항이 600자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자소서 길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재상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점들을 5가지의 항목에 골고루 담아내시게 되면 이 자소서만으로 면접 대상자가 선발이 되실 겁니다.
자소서에 이런 내용은 쓰지 말아라. 이미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사례를 제가 이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표절, 명칭, 중복, 불성실 이런 기타 사항들을 꼼꼼히 보시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쓰신다든지 표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명칭을 잘못 쓴 경우는 치명적이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한국주택토지공사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LH 공단 이런 오기제는 서류 합격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꼭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미준수 사례라고 해서도 제일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는 그런 점들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학력, 여러분들의 전공을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석사를 취득했다,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다 이런 형태로 강조를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학력에 대한 부분 중에 전공을 얘기하는 거는 블라인드에 위배되지가 않고 다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도 이 부분도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다, 출신지가 같다 이런 의도치 않은 어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지, 내가 지원한 특정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점들은 괜찮다. 그리고 장교 부사관 하셨던 분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런 점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엄마로서의 자긍심, 아빠로서의 자부심 안 됩니다. 이런 위반 사항들을 조심하시게 되면 오로지 자소서만으로 면접에 갈 수 있다. 꼭 LH를 인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소서 실력을 한번 그래도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자소서가 과연 잘 쓴 자소서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소서냐 이런 점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LH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고 리뷰와 자소서 프리뷰 형태로 간략하게 촬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LH 청년 인턴에 다들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소서 관련해서 촬영할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이어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LH 최종 합격의 그 순간까지 또 한번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